최근 지하철 등 공중장소에서의 흉기 난동 등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층 분석 외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후보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최근에 발생한 묻지마 범죄들은 20여 년 전 경제 불황으로 일본에서 발생했던 무차별 살상 범죄와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경제 불황과 사회적 양극화, 일자리 정책 실패로 고립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시적으로 반사회적 범죄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의 개선, 고립된 상황에 놓인 사람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복지 혜택 확대를 통한 사회적 유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치안 강국이고 강력 범죄 발생은 낮은 수준이고 살인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이 더 높은데요. 이것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 약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와 공동체의 회복, 범죄에 대한 지나치게 자극적인 보도를 규제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2017년 조사에 따르면 강력범죄 발생률이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낮은 더 안전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이는 그동안 광명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광명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묻지마 범죄로부터 지역민들을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2분의 시간,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동성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범죄자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흉악 범죄로 무기형 선고를 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강력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에게는 그 한도에 인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에서 사람을 협박하고 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런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또 신설하여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 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을 전반을 혁신하고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기 위해 사법 입원제 도입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나아가면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경찰력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CCTV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보안 등이나 비상벨을 확충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으로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종합하면 묻지마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단호한 법의 진행만이 우리 사전 대책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요. 교통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은 서울, 구로, 금천 및 경기 안양, 부천, 시흥, 안산과 붙어 있어 지역 특성상 하루에도 유동인구가 수만 명 정도에 이르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교통체증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특히 출퇴근 시에는 교통체증이 더욱 심한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동석 후보의 2분 답변 먼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통근하는 광명시민 중 서울시로 통근하는 비율이 46.9%로 경기도 내 2위입니다. 통근하는 광명시민 2명 중 1명이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광명시민들이
출퇴근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버스와 전철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45.7%, 경기도에서 과천, 성남에 이어 세 번째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광명시 교통체증 문제는 서울시의 교통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30만의 적은 지자체가 서울시와 협상을 했을 때에 상당히 심히 버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광명 시민들이 고통으로 안고 있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양천에 다리를 하나 놓는 것도 서울시의 승낙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7개 다리 중에 3개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광명시 소유로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호 공약인 광명시 서울 편입이 추진된다면 광명시 교통 문제는 자연스럽게 또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도 방법도 모두 잘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의 약속은 실천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습 정책, 교통체증 해결 방안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남희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광명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요. 유동인구도 많아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 광명 고속도로 조기 준공 등 도로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기서 도로를 늘린다고 해서 서울의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통체증의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돕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광명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을 조기 준공하여 광명의 교통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광명을 판교로 연결하여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월곶 판교선도 빨리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광명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하여 서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안 지역과 서울 신림을 연결할 수 있는 신천 하안 신림선이 경기도 교통계획에 나왔는데요. 이것을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도 노선 확충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광명 을지역과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명 시민들의 출퇴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교통망 계획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간 변호사로, 시민활동가로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온 경험을 살려서 광명의 교통 문제 제가 제대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실상 준비한 모든 토론은 진행이 됐고 두 분에게는 마지막 2분의 발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토론 진행 중에 미흡했던 점이나 아쉬운 점 혹은 보충할 점들 아니면 또 다른 정책과 관련된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마무리 발언 2분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김남희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는 후퇴하고 민생은 파탄나고 민주주의도 파괴되었습니다. 입만 열면 위선적이고 불통인 윤석열 정부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저 김남희가 국민 옆에 가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듣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 하겠습니다. 광명 시민들이 짊어진 짐을 나누어 짓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자리는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봐주십시오. 20년간 변호사로, 시민활동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문제를 해결해온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서 싸우고 광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광명에 와서 광명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보고 매일매일 감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 감동을 광명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저 김남희가 광명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광명 시민들이 꿈꿔왔던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전동석 후보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광명의 동료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전동석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국가에 충성하는 국회의원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명에 헌신하는 국회의원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료 시민들을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살아갈 그 올바른 궤적을 만들고 우리나라를 희망으로 이끄는 그 궤적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에 충성하는 국회의원이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명을 좀 더 알고 광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으로의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처음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여러분들을 섬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살아가는 광명의 동료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히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40년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참과 거짓, 전진과 후진, 번영과 쇠퇴, 공정과 불의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광명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약 하나하나를 열거하기보다는 분명히 광명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과연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땀으로 보답하겠습니다.